네, 시선 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 뉴스 시간입니다. 이종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블랙입니다. 네. 어제는 핑크였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가볼까요? 네, 오늘 첫 소식은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19, 19, 5분까지 현장에서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집시법 20조 2항 위반, 형법상 최고부름죄, 업무 방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국기를 흔들면서 집회를 선동하고 있는 선동자는 대충 알건 이게 국회죠? 네, 국회입니다. 방금 들으신 오디오. 어제 저녁 7시에 국회 본청 앞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던 일부 태극기 부대 참가자들에게 경찰이 해산해라. 안 그러면 집시법 위반과 태거불응죄, 업무방해죄로 체포하겠다는 경고 방송을 한 건데요. 하지만 일부 시위 참가자들 이 경찰의 경고 방송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불 깔고 아예 누워버렸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아마 우리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사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이불을 깔았어요. 저 이제 나오고 있는 저 하얀 거 저게 네, 이불이에요. 본청 계단 앞에서 이불을 깔고 누웠는데 이불을 또 언제 준비해 왔대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국회 예. 로텐도홀이나 사무처 사무실에서 네. 의원들이 농성하면서 이불 깔고 저렇게 누워 있는 거 본 적은 있어요. 근데 본청 계단 앞에서 저렇게 이불 깔고 누워 있는 거 처음 봅니다. 저는 어제 그래서 저녁 때쯤 다 해산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군요.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어젯밤 7시 7분에 마지막 6번째 경고 방송을 하고 네. 경찰은 참가자들을 체포하고 연행하면서 강제 해산에 돌입했습니다. 그럼 체포한 사람 꽤 되나요? 어제 오전에 한 명 체포됐어요. 어제 네. 오전에 국회에 들어가겠다면서 경찰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사람 한 명이 체포됐고 네. 7시 7분 마지막 방송 이후에 경찰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던 시위 참가자들 10명이 체포가 됐습니다. 네. 사실 어제 경찰도 많이 참았어요. 음. 어제 경찰이 경고 방송을 처음 한 게 4시 50분부터였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2시간 이상 총 6번 경고 방송했어요. 예. 경찰이 이렇게 오랫동안 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시위 참가자들의 대부분이 60, 70대 노인들이시다 보니까 강제 해산보다는 자진 해산을 원했던 거죠. 근데 왜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거예요? 집회가 끝났는데 집에 안 가시니까. 예. 사실 어제 집회는 7시 이전에 끝났어요. 네. 그 집회는 주옥순 씨, 그러니까 아베 수상님께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던 분이죠. 이분이 애국가를 선창하면서 부르는 다소 좀 이상한 그림으로 집회가 마무리됐어요. 네. 그리고 해산했어요. 근데 한 200여 명 정도가 국회 본청 계단 앞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네. 이들을 대상으로 경찰이 강제 해산에 돌입한 건데 그런데 이제 경찰의 강제 해산이 시작된 지 한 20분쯤 지났을 때 한교안 대표가 짠 하고 나타납니다. 네. 한교안 대표가 무선 마이크를 들고 국회 본청 계단을 내려오면서 나와 같이 집으로 돌아갑시다. 네. 라면서 다독여요. 어제 뉴스에서 봤어요, 이 장면.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황 대표를 따라서 국회를 빠져나가면서 상황이 모두 정리됐는데 네. 보수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이 장면을 가리켜서 애국 시민들이 경찰에 연행될 위급한 상황에서 한교안 대표께서 극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해서 국회 밖으로 인도해 구해냈다. 국민도 감동받고 경찰도 감동받는 장면이라고 칭송하기 바쁜데 이 장면 오디오로 한번 만나보시죠. 또 함께 들어갑시다. 오디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시민 여러분 전달하세요. 마지막에 할렐루야가 나오네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이 할렐루야가 나왔던 장면 때문에 인터넷과 SNS에는 광야의 선지자인가라는 댓글부터 피리 부는 사나이 이게 다 정광훈 때문이다. 이런 댓글까지 정말 다양한 댓글들이 달리고 있고요. 네. 뭐 이 모습의 한교안 대표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판단은 애청자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이건 상투가 됐어. 판단은 애청자한테 맡긴다는 게. 우리는 애청자와 함께하는 방송이니까요. 시선 집중은 애청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요. 어제 국회에 난입해서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저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따르고 있는지는 이 오디오 컷으로 분명해진 거예요. 네. 그리고 앞서서 김재원 의원이 인터뷰에서 국회 경내 시위를 간행처럼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참고로 지난 12월 3일에 국회 경내에서 시위를 하고 난입했다는 혐의로 지금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이 4년 구형했습니다. 징역 4년이에요. 예, 기억나네요. 예.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어제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또 어떻게 지켜볼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네, 두 번째 뉴스는 어제 뉴스세계에서 다뤘고 배중선 소장도 오늘 다뤘던 얘기예요. 전두환 씨 얘기. 전두환 씨의 불출석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오디오로 한번 만나보시죠. 전 씨 측 변호인은 불출석을 전제로 광주에서 재판받자고 제안한 건 검찰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미한 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으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다. 출석 없이 재판할 것은 검찰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거 누구 목소리예요? 예, 전두환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정주교 변호사가 한 말인데 예. 정주교 변호사가 어제 법정 앞에서 기자들에게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불출석할 것을 먼저 제안했다. 예. 그동안 이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그러게요. 검찰은 재판부에 전두환 씨의 불출석을 재고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알려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전시 변호사와 재판부 측이 굉장히 욕을 먹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정반대예요, 지금. 이게 사실이면 검찰은 이중 플레이 했다밖에 안 그렇죠. 되는 거죠. 덕분에 어제 인터넷과 SNS는 정말 혈압 오른다. 예. 이런 분들 많으셨고요. 음흠. 정주교 변호사의 이 말이 알려지면서 인터넷과 SNS에 올라온 글들, 검찰에 또 썩은 거임? 경미한 사건? 헬기로 무고한 시민들을 사격한 게 경미한 거면 검찰이 생각할 때 중대한 범죄, 중범죄는 어떤 거냐라는 네. 글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네. 아직까지는 정주교 변호사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주교 변호사 가방에서 재판 기록을 보여줬어요. 검찰이 이렇게 말했다고 재판 기록을 보여줬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팩트죠. 오. 그리고 검찰이 생각하는 중대한 범죄가 어떤 거냐 이런 글들 밑에는 표창창이라는 댓글이 참 많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무튼 불출석으로 할 테니까 그냥 이렇게 가자. 그러니까 그게- 검찰이 먼저 제안했다는 거예요. 근데 검찰은 지금까지 언론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부에 불출석을 제고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요지부동이라는 식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검찰이 지금까지 했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정말로 사실이라면 검찰은 이중 플레이를 했고 네. 국민을 기망했다고도 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검찰의 신뢰도가 지금 바닥인데 네. 더 한번 예. 정말 지하실이 어디까지 있는지 지하 몇 층까지가 지하실인지 궁금한 요거는 검찰입니다. 피사실 공표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검찰이 입장이 좀 나와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